안녕하십니까. 선행기술조사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각국 특허청의 번호 체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제 검색을 하는지, 검색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번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특허 DB에서 번호 검색을 하시려면 이 각국 특허 번호에 맞는 번호 체계에 맞는 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좀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특허 번호 체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출원 번호와 공개 번호가 이제 번호 체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10, 20, 30, 40, 서비스표는 41번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도 4자리, 뒤에 7자리 이렇게 쓰게 되는데,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출원된 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건들은 요 첫 자리가 이제 7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이제 앞에 이제 1020 들어가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1020 다시 그다음에 이제 7자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특허 번호를 드리고 이제 찾아라 그러면 이게 출원 번호인지 공개 번호인지 등록 번호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공개 특허인지, 예를 들어 공개 실용인지 공개 디자인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앞에 10을 넣어야 될지 20을 넣어야 될지 30을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특허입니다.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출원 번호가 앞에 2자리 있고요. 이걸 시리즈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코드 2자리 슬래시 그다음에 6자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시리즈 코드는 이제 출원 1에 따라서 이제 02부터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요. 29하고 이제 그 D는 디자인 출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일반 특허는 유틸리티 패턴이라고 하고요. 디자인 특허는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좀 디자인 특허는 따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또 가출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다 청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출원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기술 내용만 요약하고 청구항도 없이 그냥 출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이제 본 출원을 하죠. 그걸 이제 이 임시 이제 실제 출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가출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공개번호 제도가 생긴 게 200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죠. 2000년부터 이제 공개 제도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미국은 이제 출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공개가 되면 이런 공개 번호가 아니라 등록번호 형태로 이제 번호가 부여되고, 뒤에 이제 A라는 이제 시리즈 코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붙는데, 이 A가 붙으면 이제 공개, B가 붙으면 등록,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미국도 이제 그 공개 제도를 채용하게 되면서 앞에 연도 4자리, 뒤에 공개 번호, 1년 번호 7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등록번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7자리를 쓰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100만 단위가 넘어가서 이제 1000만 단위까지 가가지고 이제 8자리로 이제 바뀌게 됐고요.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하고 D를 붙입니다. 그래서 D를 붙이고 이제 6자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좀 굉장히 복잡한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는 쇼와, 연어를 쓰죠. 그래서 쇼와라고 해서, 우리나라 먼저 소화죠. 소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간략하게 S라고 쓰는데, 소 몇 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6자리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88년이 이제 헤이세이죠. 우리는 말로 이제 평성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라고 씁니다. 그래서 H, 평성 몇 년, 평 몇 년, 그 다음에 뒤에 6자리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이 이제 레이와라고 해서 이제 R로 씁니다. R로 쓰는데, 이제 레이와 원년이어서 이제 레이와 몇 년, 뒤에 6자리 이렇게 쓰는데,
일본도 이제 이렇게 연호를 쓰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굉장히 이제 불만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요즘 뭐 연호 쓰는 나라가 없는데 그런 걸 써서 이제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일본도 이렇게 네 자리, 연도 네 자리, 뒤에 여섯 자리에서 혼용을 합니다. 연도와 이제 연호를 혼용하는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개 후에 이제 등록이 되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일련 번호 7자리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유럽 특허청은 이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체계가 이제 유사하게 보이는데요. 출원번호는 이제 연도 4자리, 일련번호 6자리 이렇게 이제 하게 돼 있고요. 공개번호하고 이제 등록번호는 사실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7자리인데 뒤에 이제 A가 붙냐, B가 붙냐 요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예전에 미국 등록번호, 공개번호와 동일하게 이제 A, B로 이제 구분하는데 이 EP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카인드 코드라고 해서 A1, A2, A3 이렇게 붙는데 이 A1은 이제 전문이 있고 서치 리포트가 붙어 있는 게 이제 A1. 전문만 있는 거는 A2. 프롬 페이지라고 해서 앞에 이제 서지만 나와 있는 요약하고 서지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보고서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A3라고 하죠. 이건 이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1, B2 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8, B9, B9 뭐 이런 식으로 뭐 구분을 하는데 뭐 A1, A2, A3, B1, B2 정도만 뭐 잘 알고 계시면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PCTA 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PCT를 출원하는 나라를 수리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수리관청으로 해서 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원번호를 PCT, 우리나라는 KR이죠. KR, 그다음에 연도 2자리, 그다음에 일련번호 6자리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PCT, US 뭐 이렇게 출원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PCT는 이제 Y4에서 주관을 PCT 출원은 이제 Y4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와이프를 직접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사무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IB를 붙입니다. 그래서 PCT, IB, 뭐 연도 2자리, 6자리 이렇게 씁니다. PCT로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공개 번호를 쓰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연도 4자리, 일련 번호 6자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02년 이전에는 연도 2자리, 5자리를 썼고 2003년부터는 연도 2자리, 그 다음에 6자리, 뒤에 6자리를 썼고, 또 2004년 이후에는 연도 4자리, 이제 6자리, 이렇게 좀 약간 연도별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 문제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를 드리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검색해 보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걸 검색해 보라고 하시면 한 30%는 검색을 잘 못하세요. 이유는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시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출원번호에 그 필드에 넣어야 되는데 공개번호 필드에 넣어서 이렇게 막 넣으시고 그래서 다른 건이 나오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의 목적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DB에 익숙해지고 특허 번호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서 어느 정도 몸에 배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케이스입니다. 취직을 하셨는데 뭐 교수님 또는 뭐 이렇게 상급자분이 이런 거를 내가 기사로 봤는데 한번 이 특허가 뭔지 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특허 DB로 들어가서 찾아서 그 해당 건을 PDF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한 5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다시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이 잘 되시나요? 제가 한번 검색한 거를 한번 보면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찾았나요? 자, 한번 제가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죠. 저는 이제 이 키워드에 이제 기본 검색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원 번호란에 이렇게 출원 번호를 넣었어요. 10은 넣지 않았고요. 2000 다음에 다시를 꼭 넣습니다. 다시를 꼭 넣어서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했고 이제 연산 검색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산 검색에 들어가시면 이 앞에 부분이 이제 좀 다르죠, 필드가. 그럼 필드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예, 앞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출원 번호를 클릭하시면 이 앞부분에 그 뭐 요약 더하기 뭐 청구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출원 번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똑같이 2000-000-917이 10은 안 넣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두 건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공개본, 등록본 두 개가 나왔죠. 원격 출입, 보안 시스템 뭐 이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예제인데요. 뭐 일단 뭐 저는 출원인에다가 KMSI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명칭 요약 독립항 이 부분에 이제 변비 and 치료라고 넣었어요.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다행히 한 건이 딱 나왔어요. 한 건이 딱 나왔는데 뭐 맞는 것 같아요. 제목이 변비 치료용 조성물 이렇게 됐죠. 출원인도 KMSI고 그래서 뭐 일단 쉽게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검색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지 않고 대표자 명칭으로 출원하는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표자 이름을 이제 출원인에 놓고 검색할 수도 있고요. 또 당연히 이분이 발명자로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발명자에다 놓고 한번 검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명칭 요약 독립항 이 부분은 아까는 변비 앤드 치료로 제가 했는데 5호로 한번 해봤어요. 5호로. 그럼 몇 건이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251건이 나왔습니다. 251건. 그래서 쭉 봤더니 250번째. 맨 뒤에 있었어요. 250번째 동일한 건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그 검색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더 빨리 찾느냐, 어떻게 더 정확하게 찾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구매를 하려고 막 하시는데, 뭐 무게 조절 고정형 뭐 이런 그 운동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이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하니까 신뢰도도 높고 해서 적극 구매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찾아서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를 한번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특허 출원하고 번호가 있어요. 30-2014-000-117778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번호 체계에 대해서 배웠죠. 앞에 30이 있으면 뭐다?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 뭐예요? 디자인이죠. 30이면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키워드는 불행하게도 이 디자인 특허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키프리스 사이트를 적어놨죠. 이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뉴 상단에 특허, 실용신안,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뭐 상표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 쪽으로 들어가셔서 클릭하시고 거기에 메뉴 그 상단에 보면 그 핑크색으로 그 펼쳐보기 그 메뉴가 있어. 그걸 누르셔야 이제 그 필드가 다 나오니까 그것을 누르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검색이 잘 되시나요? 자,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것들 화장품 용기용 캡 등록번호 30-073-6558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나오셨나요? 자, 키프리스를 한번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 이 부분이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 자,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핑크색 이 부분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이거를 한번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니까 자,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필드가 있으니까 필드에 출원번호 나왔네. 번호를 넣어야겠죠. 자, 보니까 저는 30을 넣었어요. 왜냐? 여기는 30을 넣어야 되는 그런 DB예요. 여기 이렇게 흐리게 이렇게 뭐 예시들이 나와 있죠. 예시들이 있는 것과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를 때는 이걸 보시고 넣으시면 되고 대신은 저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한 건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이제 화장품 용기용 캡입니다. 그리고 뭐 그림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보니까 이제 무게 조절용 중량 밴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전혀 관계가 없는 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기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특허를 출원해서 뭐 출원했다, 등록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안전손장갑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들이 이제 자꾸 손을 긁고 막 이러니까 이 장갑 같은 걸 끼워요. 애들처럼 끼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지퍼 부분이 또 뭐 이렇게 피부에 걸리적거리니까 요게 이제 싹 이런 부분이 이제 싹 뒤로 돌아가서 이제 감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분리형 지퍼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허 출원 번호가 이렇게 딱 있죠. 10-2013-010-10136 100136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라고 하고 또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번호도 맞고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이 또 어떤 건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한번 저랑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드릴 테니까 뭐 실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찾아보셨습니까? 뭐 잘 찾아봐지시나요? 또 이상한 건이 나오죠?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요건이 안 나와서 혹시 지퍼가 아니고 요 장갑을 이루는 부직포 또는 장갑 형상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찾아봤고요. 출원번호가 아니고 공개번호인가 해서 또 공개번호란에 또 넣어봤고요. 혹시 또 번호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검색도 사실 해봤어요. 그런데 유효한 건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건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특허청에서 약간 그 나쁜 사례, 이렇게 뭔가 특허 출원했다고 이렇게 좀 사기를 쳐서 이렇게 좀 걸린 사례로 이제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막 특허 제품이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번호, 이런 특허가 없는 거예요.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특허 분석을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특허 분석을 하시려면 특허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특허 데이터는 주로 이제 유료비에 가시면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뭐 10건이든 100건이든 1000건이든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료DB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다운받기는 어려운데 키프리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프리스에서 마이 폴더 기능이 있는데 마이 폴더 기능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기가 검색한 결과를 다운받아놔서 나중에 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옷걸이, 요약에는 이제 옷걸이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IPC는 A47G에 25에 14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넣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출원일자는 뭐 일부러 제가 좀 줄여봤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254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254건이 검색이 됐고 여기 이제 뭐 창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어가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마이 폴더에 넣기 위해서는 이 위에 토탈 부분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원하는 그런 건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화면에 한 30개 정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30개를 다 클릭하실 수도 있고 원하는 것만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 마이 폴더 조금 이 원이 좀 잘못됐네요. 요 위에 마이 폴더 저장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 폴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을 그냥 활용하실 때는 사실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마이 폴더 기능은 말 그대로 자기만 쓰는 거기 때문에 꼭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이제 한 화면에 30개씩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도 마이 폴더에 30개씩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새 폴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다 제목을 입력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저는 이제 뭐 옷걸이라고 넣습니다. 그냥 옷걸이를 넣어서 클릭했더니 이렇게 30건이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검색한 게 200건이 넘죠. 그러면 30개씩 잘라서 지금 이제 다시 받아야겠죠. 건을.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 다시 새 폴더 눌러서 옷걸이 2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옷걸이 2 넣으면 이렇게 두 개가 또 30개짜리 또 하나가 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제가 이제 60개를 이제 이쪽 마이 폴더에 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넣은 건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실 때 이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번호라든지 명칭, 뭐 분류라든지 전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200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셨는데 온라인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거나 전체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키프리스는 일과 시간에는 100개씩만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클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엑셀로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엑셀로 클릭을 하시고 서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추가, 삭제해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내가 이제 원하는 필드를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이 밑에 파일 생성을 클릭하십니다. 자, 파일 생성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하나 생기게 되고요. 이 다운로드 버튼이 생긴 다음에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엑셀 형태로 데이터를 다운받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과 시간에는 이제 100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특허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잘 보시면 검색식 자기가 넣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출원인을 보십시오. 사실 이제 특허 분석할 때 출원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사람 이름도 있고 주식회사 호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뒤에 이제 주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려면 출원인이 대표명화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주식회사, 주삼성, 주식회사 삼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원인별로 이렇게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다면 삼성전자가 몇 건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제 이 키프리스에서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대표명화해야 돼요, 사실은. 삼성전자를 다 모아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렇게 딱 아니면 삼성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명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유료DB 같은 경우엔 이 출원인 대표명화가 자동으로 이제 정비가 돼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특허 분석을 위해서 사실 유료DB를 거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키프리스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건도 제한이 있는데 유료DB는 거의 무제한입니다. 만 건도 다운받고 싶으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속도나 뭐 시간의 문제가 있지 뭐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아서 뭐 피벗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약간의 이제 그 분석 자료를 뭐 만들어내곤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선행기술조사 입문 이제 실제 검색도 몇 가지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시다가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바로바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다시 검색하시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제가 뭐 장표를 좀 많이 넣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